자,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하는 사회문화 우리 고3 설명회 제가 잠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에 대한 거 얘기하면 일단 이제 제 소개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할 거예요. 제 이력사항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사회문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 1등급 학습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커리큘럼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갖고 현재 뭐 대치 메카건, S1 사탄, 뭐 다원교육, 그 다음에 예전에 뭐 비타 애들하고 온라인 강의 찍었는데 요즘 온라인은 찍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비타 애들 찍고 나서 원래 이제 다른 데로 이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회사가 망해서 하여튼 그냥 여기까지만 찍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비타에듀에서 온라인으로 한번 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들이 보충 영상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결석을 했을 때 보통 제가 영상을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인강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촬영해서 제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또 하나의 강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세진사탐 이런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강점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공의 아닌 선생님들 수업하는 경우도 제일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우리 2급 정교사, 사회 이걸 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리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특성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거, 뭐 사진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진 하나만 얘기하면 뭐 1등급 맞자. 그리고 제가 사진 찍을 때 이게 그냥 차렷 자세를 좀 찍어 뻘쭘해갖고 제가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1등급 맞자. 의미는 없고 그냥 애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하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분석이 조금 기본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요즘에 어떤 문제 경향이 이거예요. 6월하고 9월 문제에 대한 걸 제대로 분석하잖아요. 그럼 수능 문제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6월 문제 출제됐던 내용하고 9월 문제 출제됐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겹치면 그대로 수능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6월 문제 제가 보통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원래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은 평가해서 같은 데서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6월 문제를 제가 7시간, 8시간 분석을 해요, 나중에. 그 다음에 9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7시간, 8시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내용 요소를 딱 뽑아갖고 제가 보통 겹쳐서 마지막에 수능 때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그때 그 두 가지 겹치는 내용이 또 수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많이 연구하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수능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여러분 6월달에 한번 우리 관료제 탈관료제에 대한 거를 낸 적이 있어요. 원래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는 우리 한 3, 4년 동안 안 나오다가 몇 년 전부터 딱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6월에 출제가 되고 9월에 출제가 되니까 희한하게 그 내용에 대한 수능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나왔던 게 나중에 되니까 9월 문제에도 여러분들 출제가 됐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 AB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막 이러면서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AB 일반적 특징으로 오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갖고 아마 수능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6월하고 9월 문제만 분석을 하더라도 사회문화 맞히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자. 그럼 선생님이 내가 수능 문제까지 유치해 줄게. 이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부할 때는 기출변형에 대한 학습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냐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떠냐면 그냥 정답 1번이네 2번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형된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주관식으로 저는 또 변형해서 연습을 시켜요. 왜냐면 6월에 나왔던 평가원 지문하고 9월에 나왔던 평가원 지문이 보통 수능에 많이 반영되거든요. 최근 3년치에 대한 평가원 지문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좀 확장시킨 5년치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1번 정답이다, 2번 정답이다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변형하면 학생들이 조금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기출 분석에 대한 예시는 제가 다 주관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저랑 본 수업을 한번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또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갖고 객관식 문제를 픽 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기억력이 금방 또 없어져요. 근데 주관식으로 이렇게 정답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또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예문에 해당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제가 이 해당되는 거를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기출됐다는 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10번을 넘게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 분석에 대한 게 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EBS랑 기출 분석을 다 주관식으로 만들어둔 책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우리 조금 더 사이드나 방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등급컷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8, 45, 9월에는 46,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아마 보통 45, 그 다음에 41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문화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니까 대충 공부하면 그 개념 문제에서 좀 많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 학습 과목은 첫 번째 평가나 교육청의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냐면 6월 문제나 9월 문제에 대한 걸 겹친 수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원 지문에 대한 걸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성질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도표 통계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3년치 기출 문제를 반복하면 아마 접근하는데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근 3년치에 해당되는 도표 문제가 있거든요. 6월 9월 수능 문제 좀 확장시킨 6년치가 있는데 그것만 반복해서 숙달을 시킨 다음에 변형 문제를 보면 도표 통계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도표 통계 수업이 나중에 되면 5월 달에도 한번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특강이 있고 추석 때도 특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수능 전주도 특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전까지 제가 도표에 대한 거는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많이 신경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도표 통계 수업은 제가 대치국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번에도 한번 세보니까 35번 정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수업하는 사람 교재를 한 번밖에 업데이트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도표 통계 수업을 30번 넘게 수업하기 때문에 1년에 교재를 3번에서 4번 정도까지 업데이트를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마 가장 최신의 문제를 갖고 우리 수능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도표 통계에 대한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갖고 이게 6월에 기존의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 내년도 수능이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9월 문제에 새로운 유형이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알았죠? 벤다이어그램 푸는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수능에도 벤다이어그램 푸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도표 통계도 애들한테 유치해 줄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6월하고 9월 문제 중에 새롭게 등장한 표현에 대한 게 수능 문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선생님 연습시켜준다. 애들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도표 통계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짚어갖고 계속 옆에서 숙달할 수 있도록 제가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계산 문제도 또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역시 보면 뭐 A, B, 남자, 여자, 뭐 가나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와 관련된 것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게 우리 어떠냐면 20년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도 똑같아요. 남자, 여자, 가나. 물론 하나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중에 실제 수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어떠냐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도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모의고사 뜰락 하나로 푸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표 통계에 대한 문제를 한 3년 지난 순서대로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예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나 작년에 등장한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런 표현들은 그 예년도 수능에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캐치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표 통계 후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예고 학생인데 이름 제가 못 가려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예고 학생이 어떠냐면 우리 25점 받았을 때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도표 통계를 제가 4번 연습시키고 본인도 4번 풀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표 통계는 계산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면 할수록 계산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계속 도움을 줄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보통 한 10명 전후 수업을 좋아해요. 그럼 이제 도표 통계 수업을 하더라도 눈으로 쓱 봐가지고 못하는 학생들이 또 보여요. 그러면 잘하는 학생은 내비두고 못하는 학생 옆에 가서 항상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잘하는 애뿐만 아니라 못하는 학생도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보면 저도 정말 많이 걱정했던 학생인데 이게 1등급 나왔고 저도 너무 기분 좋았던 학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학생들한테 보통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커리큘럼 하나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개념 정리가 10회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회부터 해갖고 10회차까지 해갖고 이제 우리 개념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 날짜는 일단 기록해놨는데 학원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나중에 네 번째 정도 같은 경우는 도표통계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도표통계 계산을 할 때 아마 옆에서 부족하더라도 일일이 계산을 시켜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제가 그냥 시간상 그건 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일단은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끝난 다음에 아마 내신 대비 한 2주, 3주 휴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5월달 핵심 문제풀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 해갖고 심화 문제풀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9월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파이널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추석 특강이 있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나중에 아마 학원에 문의하든가 제 강의 계획서 뒤쪽에 보면 커리큘럼에 대한 걸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머지 강의 특징을 볼게요. 저는 그냥 항상 이해를 통해 정리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항상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사소한 거라도 계속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EBS 분석지를 통해 갖고 EBS 연계 규제를 완벽하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매년 이제 수학하고 수관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에 집중한 시공식도 만들어요.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보다 더 쉽게 EBS에 대한 내용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갖고 아마 10문제 정도를 봐가지고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스트 결과는 제가 이제 학생이 원할 때는 보내요. 왜냐면 국삼 학생들이 이 테스트 결과 매주 보내면 어떠냐면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원하면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몰래 계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강의 특징을 보면 자 PPT를 통해서 모든 수업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판서를 막 하거든요. 근데 판서 하다 보면 본인도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더 못 알아먹겠죠. 그래갖고 저는 모든 수업을 PPT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정의 수업으로 한 명 한 명 밀착 관련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수업을 할 때 30명 이상 되는 수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10명 정도. 그러니까 특히 제가 좋아하는 수업은 한 10명, 딱 이 정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10명 정도 수업이면 제가 일주일만 지나면 학생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주일만 지나면 학생들하고 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그럴 때 보다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예전에도 어떤 반에 한 40명 정도 수업한 적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한 달이 지났는데 제 학생 이름을 모르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으면 차라리 공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어떤 학생 질문을 할 때 누가 어떻게 질문했니 아니면 오늘 누구야 어땠니 막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이름 불러주면서 하면 애들이 보다 더 쉽게 다가가고 보다 더 쉽게 더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밀착 관련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질문은 수백 개를 해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카테고리 질문을 받는데 제일 많이 한 학생은 300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소한 것도 제가 다 받아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치동에서 우리 도표통계 수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 포인트를 또 쉽게 또 우리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관리방 같은 경우는 자, 수업 전에 한 10분 동안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수업 후에 또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수업 전 10분은 전주에 공부하고 그리고 수업 후에 10분은 그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계속 한 2주치의 내용을 계속 누적해서 갖고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용지를 또 과제를 내줘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매일차 과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과제를 안 해왔을 때 아마 2번 정도 안 해오면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번쯤 안 해왔을 때 애들한테 제가 잠깐 여유를 주거든요. 근데 또 2번째, 3번째 연속으로 하면 어머니하고 계속 이제 상담 전달할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현장에서 못 올 경우는 결석 파일을 이제 우리 현장 파일을 제공해 준다는 거. 그래갖고 아마 이것도 제가 유튜브로 촬영해서 이제 올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유튜브 링크를 바로 보낼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어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우리 갤럭시 탭 이런 데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언제든 저한테 질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사진 찍어 질문하면 제가 이제 보통 12시 반까지 항상 답변을 줘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이거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한 애들도 이제 카톡으로 질문하라고 하면 소심한 애들도 되게 질문을 잘해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해라. 그래갖고 예전에도 제가 300개까지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학생은 이제 외국 살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 살다 보니까 이제 국어적인 능력이 약간 부족한 한자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어려워하는데 제가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설명해 주니까 학생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는 그냥 함께하는 사이보다 항상 이걸 붙여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저 혼자 수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뭔가 같이 수업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졸거나 그러면 일부러 가서 어깨 한번 두들겨 주든가 아니면 이제 졸지 말라고 일부러 옆에 가서 이제 질문도 한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두 수업을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제가 학생들을 저한테 어머니들이 맡겨주시면 제가 수능 때까지 학생들을 우리 지치력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신경 쓰도록 할게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 관련된 설명회에서 어떠냐면 궁금한 거나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시간표나 아니면 이제 저한테 또 질문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 그냥 학원에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학원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저한테 문자해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3 설명회는 제가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나중에 어머니들이 학생들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또 신경 쓰면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